407 트레이닝 비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비자. 과거에는 402 비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서 407 트레이닝 비자라고 되었는데,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헐값의 직원들을 쓰면서 이득을 봐라, 이런 비자가 아닙니다. 이런 비자가 아니라 호혜 원칙에 따라서 선진국인 호주가 이런 대외적으로도 외부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익 차원에서 서로 조차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제도가 이 407 트레이닝 비자 제도입니다. 듣기에 조금 이상하죠, 그죠? 무슨 그런 짓을 왜 해? 서로 뭐가 맞아야지 하는 거고, TSS, ENS 다 서로 원하는 게 있고 그게 맞으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정책이나 제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07 트레이닝 비자는 기본적으로 임플로이어가 스폰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주로 노미네이션을 넣어서 이 노미네이션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407 비자를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 그 각각에게 individually targeted 되어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돼요.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은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6주 동안은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8주 동안은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이 workplace based에 돼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서 이민성에 제출하고 그걸 승인받아야지 노미네이션이 나오게 되고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비자가 나올 때 이 트레이닝 비자 자체도 3가지 요건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비자 신청자가 자격증을 받거나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경우에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중견급 종합법률 로펌입니다. 이민도 하고 있지만 고용법도 있고 개인 상해도 다루고 여러 가지 멀티 프랙티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인데, 여기에 외국인,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와서 법대를 나온 친구가 485 비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35세 넘어가고 해서 졸업생 비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회사의 문을 두들기고 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변호사로 정규 등록을 하고 싶다, 등등등등 어드미션을 하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 PLT 대신 회사에서 클럭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드미션 자체를 위한 요건으로서 클럭십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한 Occupational Training for Registration, 이 상황으로 저희가 그 직원을 위해서 첫 달은 뭘 하고 둘째 달은 뭘 하고 로테이션을 해서 다른 프랙티스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 쫙 짜서 적어도 1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클럭십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407 비자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직종이 아니죠. 헤어드레서,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죠. 그러니 이 직종에서의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Training to Improve Skills.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는 나왔고 한데 아직 현업에서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친구가 제대로 된 기술 인력으로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막 짜서 비자를 최대 2년짜리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TSS와 ENS에서 TSS는 이 직종에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407 비자를 받아도 TSS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교육시킨 사람이 현장에 호주 사람으로 이제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 사람이라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뭔가 기술 훈련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고 2년 동안 했던 사람에게 바로 다이렉트 엔트리를 통해서 ENS를 가겠다라고 하는 시점에는 뭔가 악귀가 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SS를 위해서 거쳐가기 위해서는 407 비자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쉽지 않다. 고용주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로 2년 동안 짜줘야 된다. 근데 그걸 짤 수 있는 고용주가 몇 명 될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하루하루 현장 어디에 가라고 배치받아서
일하러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거기에서 배우고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그 빌딩 인더스트리 오버시즈에 있는데 뭐 여기에서 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 407 비자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7 비자를 저희 박앤코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들 권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로 제대로 된 타이트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용주들이 뭐 도장 찍듯이 막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비자 하자라는 얘기와 실제 현실로 넣어서 승인받기까지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닝 비자, 407 비자 관련된 게시물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호주 연방정부가 공개해 놓은 FOI 정보조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타일링 업체 중에, 요리 업체 중에, 식당 중에 407 비자의 Approved Nominator가 몇 개나 있는지 실제 검색하실 수 있고 통계로도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과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트레이닝 비자가 말이 됩니다. 캔바, 아틀라시안 이런데 트레이닝 비자 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실제로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의 기술을 올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업체 식당이라든지 트레이드 업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받았는데 그건 여러분 축하할 일이고요. 행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게 왜 니들은 그거 안 하느냐라고 바람 넣을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려드리고 싶습니다.